자, 봅니다. 분일예술중학교 2학년. 먼저 PPT부터 볼게. 세종대왕님이 만든 우리말, 한글과 우리생활 해서 자, 여기 먼저 한글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적었을까?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 창제가 언제 되었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지? 자, 한글 창제는 한글 창제는 1443년에 되었죠. 그래서 바로 쓴 게 아니고 3년 동안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1446년에 뭐가 되었지? 그렇지. 반포가 된 거야. 그러면 이게 14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15세기라고 한다. 그러면 15세기에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되기까지 그 이전에는 한글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적었을까 이 말이죠. 한글이 없었을 때는 차자표기라고 합니다. 자, 차자표기라는 것은 이때 차자는 빌리다 할 때 차자야. 그래서 문자를 빌리다 이 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자를 빌려서 썼다. 그럼 어디에 문자를 빌려서 썼다? 자, 이게 우리나라야. 그치? 우리나라가 너무 뚱뚱하네요. 다시. 자,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뭐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 여기가 중국이죠. 여기가 일본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중국일 거고 여기가 우리나라고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일본은 치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시 문자가 없었을 때는 어디에서? 중국에 뭐가 있었지? 한자가 있었지? 그래서 이 한자를 빌려서 썼다 이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한자에는 중국의 문자죠. 중국의 문자. 한자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과 그리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 됐지?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과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 됐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선생님 좋아하는 글자야. 참들 진짜다. 참진짜. 그럼 여기서 이 한자를 우리는 뭐라고 읽지? 참이라고 읽지 않죠? 진이라고 읽지. 그치? 여기를 우리가 음이라고 해. 소리. 그러면 이거는 뭐지? 이 음이라는 이 진이라는 글자의 뭐가 된다? 그렇지. 뜻이 돼. 뜻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훈이라 그래. 훈. 이해되나? 자, 그래서 이 한자에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그리고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각각 이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이 우리 문장 전체를 읽었어. 됐지? 이거는 뒤에 가서 따로 할 거야. 자, 그러면 요 뒤에 가서 볼게. 자, 여기 보니까 자, 손화공주는 됐죠? 선화공주 뭐은 그쵸? 뭐고 이거 남몰래 사랑하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이거 마섰다 만거 같아요. 서동방의 밤일 것 같아. 밤에 몰래 허그고다 안고 가다 뭐 이런 말인데 이거는 보니까 영어로 쓴 거야. 그지? 일단 영어로. 근데 여기 봐봐. 앞에 글은 영어인가요? 했더니 아니야 이랬어. 왜냐면 알파벳의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 맞지? 그치?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 여기서는 소리를 읽었죠. 선. 자, 선. 여기는 화. 여기는 공. 여기는 주. 근데 요거는 왕관이니까 뭐 님주자가 님, 은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남자를 상징하는 거니까 남, 몰래 사랑하니까 뭐 얼어두다, 얼다 하고 그 다음에 마서자죠. 동, 방, 을 밤에 몰래 허그 안 따잖아. 그치? 안 따. 그다음에 안고 다. 맞죠? 이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 봐봐. 어떤 부분은 소리로, 어떤 부분은 뜻으로 이렇게 읽어냈다는 얘기야. 그쵸? 이 부분을. 그러면 이 글은 완벽한 영어인가요? 아니다라고 돼 있어. 격하게 아니라고 돼 있죠. 격하게. 자, 그러면 그 뒤를 보시면 영어의 무엇과 무엇을 빌려서 표기했다? 소리와
다음 뜻을 빌려서 또는 음과 뭐 훈을 빌려서 이렇게 표기했다. 아주 이렇게 좀 기발하게 선생님 쓰신 것 같아. 그 다음에 보면 자 이게 뭐냐. 이게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에서 사구체 향가라고 합니다. 자 향가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면 향가는 통일신라 시대에 썼던 귀족 중심의 시가 문학이야. 됐지? 자, 통일신라 시대라는 것은 그 이전의 나라였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을 통일을 했죠. 그치? 이 삼국을 통일을 했다. 그래서 통일신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통일신라는 주로 불교가 나라의 국교였어. 그치? 그래서 주로 귀족 중심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 향가를 많이 썼냐면 승려들, 옛날에는 승려도 귀족이었어. 승려들, 그리고 화랑들. 됐죠? 요런 귀족들이 중심으로 향가를 썼단 말이야. 왜냐하면 요거를 우리가 무슨 표기라고 하냐면 향찰 표기라고 합니다. 향찰 표기. 알겠어? 그럼 향찰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 잠깐만 볼게. 앞에 글은 한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야. 바로 뭐라 그랬어? 향찰이라 그랬어. 그럼 향찰이 뭐냐? 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문장 전체를 표기하는 표기 수단이었어. 그런데 이 향찰은 중요한 건 문장 전체를 표기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예전에 이두나 구결 같은 게 먼저 있었거든. 향찰 이전에. 자, 향찰 이전에 일단 선생님 뭐랬어? 우리나라에 한글이 없었을 때는 중국에 있는 한자를 뭐해서 찾아 표기했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이 찾아 표기했던 그 순서가 처음에는 단어를 위주로 빌려서 쓰는 이두와 구결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까지 정리되죠? 그러면 이두와 구결 이후에 조금 더 문장 전체를 표기하는 수단, 즉 종합 표기 수단을 뭐라고 한다? 향찰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시면 요거를 선생님이 각주를 달아줄게요. 자, 각주를 달아보면 자, 색깔 조금 바르게. 자, 일단은 소리만 먼저 적어볼게. 선, 화, 공, 추, 주, 은, 타, 밀, 지, 가, 량, 치, 고, 맛, 뚱, 방, 둥입니다. 을, 야, 의, 묘, 을, 포, 견, 거, 여 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 일단은 소리로만 읽은 거야. 그런데 이때 당시 신라 시대 때는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거를 이렇게 읽지 않고 어떻게 읽었었느냐. 자,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선 어디다 적을고? 오케이. 선, 화, 공, 주. 여기서 주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읽었다? 님이라고 읽었다. 이해되나? 자, 그러면 봐봐. 선화공주님, 은이라고 읽었어. 그러면 우리가 형태소라는 걸 배웠었지? 그러면 실질형태소는, 자, 실질형태소는 훈차를 냈고, 즉, 한자의 뜻을 빌려서 뜻으로 읽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형식형태소는, 그리고 또는 고유명사는 형식형태소와 고유명사는 음차를 냈다는 얘기야. 소리를 빌려서 소리로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선, 화, 공, 주, 은으로 읽지 않고 선, 화, 공, 주, 님, 은으라고 읽었단 말이야. 이 은자는 조사지. 이게 원래는 숨을 은자란 말이야.
됐죠? 그럼 여기가 뜻이고 여기가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야. 맞죠? 그럼 여기가 훈이고 여기가 음이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숨을 은이라고 읽었다라는 것은 뭐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음차를 냈다.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타밀치가 량치고 이것도 어떻게 읽었다? 남. 자, 이거 지워졌네요. 자, 남, 그즈, 지, 얼어두고 이렇게 읽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부분은 소리로 읽었고 어떤 부분은 뜻으로 읽었다는 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자, 이것도 마서자죠. 마서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읽었다? 맛돈방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맛돈방을. 그럼 이것도 뭔데? 그렇지. 이것도 뭔데? 어조사 을자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을자도 어떻게? 맛돈방을. 이것도 을이죠. 이해되나? 같은 을이야. 이거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였기 때문에 을로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야의 이렇게 읽지 않고 밤에라고 읽었단 말이야. 밤에. 자, 밤에 이것도 묘을이죠. 묘을이니까 이걸 어떻게? 몰 이렇게 읽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뭔데? 포, 견, 거여라고 했지 아까 전에. 근데 이것도 뭐야? 안을 포자란 말이야. 그래서 봐봐. 안고 가다 이렇게 읽은 거야. 그래서 봐봐. 문장 전체를 어떻게 한문의 한자에 있는 소리와 뜻을 가지고 표기를 했다 이 말이야. 이게 향찰이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일단 향찰이라는 것은, 자, 향찰이라는 것은 한자의 무엇과 무엇을 뜻과 됐죠? 뜻과 다시 말하면 뜻과 뭐 소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정확하게. 자, 다시 뜻과 소리를 빌려서, 그쵸? 를 빌려서 또는 훈과 음을 빌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지요? 그래서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표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했지? 향찰이라고 했다.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랬어. 그럼 뭐라고 쓸고? 당시에 한글이 없던, 자, 한글이라기보다는 일단 정확한 답은요. 우리말을 제대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즉 어떻게 표기하는, 자, 우리말을 제대로 표기할 수 있는 어떤 문자가 없었어? 고유의 문자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찾아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뭐 주체적으로 문자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자, 봐봐.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서 썼지만 그래도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과 뜻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변형해서 빌려서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다? 주체적으로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체적인 수용이다라는 거. 됐지?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할 때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요? 뭐가 달랐겠니? 말의 어순이 달랐다 이 말이지. 어순이 달랐다는 겁니다. 즉 우리 말은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R타입 어족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말은요, 중국말은 유럽 어족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어순이 다르단 말이야. 우리는 주어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어나 보어 뒤에 서술어가 오는 구조인데, 어때요? 유럽 어족은 주어 뒤에 바로 서술어가 오는 구조야. 됐지?
왜 I love 이렇게 나있다 이거. I love 그쵸? 서술어가 바로 나와버리는 구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술목 구조라고 하고, 그쵸? 이것을 우리가 주술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순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어순에 맞게끔 중국의 문자를 이렇게 빌려 쓰는 것에 있어서 많이 불편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말이 가진 무엇을 살리지 못했을까? 요거는 조금 내신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선생님도 궁금하네요. 그쵸? 그래서 의미나 내 생각에는 순을 살리지 못했다? 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또 다른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체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야. 자, 그럼 무엇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지. 한자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었고 읽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 한자는 당시 무슨 통치의 수단이었다 이 말이야. 즉 그들만의 문자였다는 거지. 지배 계층만의 어떤 문자가 바로 한자였다는 거야. 왜 농사를 계속 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많이 했어야 됐던 이런 평민들은 어때? 이렇게 따로 문자를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지. 그쵸? 왜냐면 어떤 한자는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너무 많더라는 거야. 됐지? 너무 많아서 너무나도 많은 문자를 외웠어야 했다. 그래서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그냥 글을 모르고 살아야겠다. 난 차라리 제대로 된 한자를 쓰겠다. 그치? 요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향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궁여지책이었다. 쌤 생각은 이런데 또 학교 선생님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 따로 하세요. 그래서 어떤 한자가 뜻을 나타내고 어떤 한자가 뜻을 나타내고 어떤 한자가 소리를 그쵸 나타내는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지. 됐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렇지. 고유의 문자가 그쵸? 필요하게 되었다. 한글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말에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새로운 표기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가 되겠네요. 됐죠? 우선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